안녕하세요. 혹시 C++로 코딩하시면서 이 복잡한 코드 구조 어떻게 좀 안 되나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러스트의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듈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한번 같이 걸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명쾌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C++ 프로젝트 좀 해보셨다면 이 화면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include, 지시어, 그리고 그 복잡하게 얽힌 헤더 파일들, 정말 끝없는 늪에 빠진 기분이잖아요. 대체 이 함수는 어디서 온 거고 저 변수는 또 어디서 정의된 건지, 바로 그 익숙한 고통,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자, 보세요. 왼쪽이 바로 우리가 겪어온 C++의 고질적인 문제들이죠. 헤더랑 소스 파일 따로 관리해야 하고, 빌드 시스템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가끔은 네임스페이스 별칭 때문에 더 헷갈리고 출처 불분명한 인클루드도 있고요. 그런데 러스트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오른쪽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짰어요. 딱 하나로 통일된 모듈 시스템, 카고라는 정말 막강한 툴, 그리고 아주 명확한 유즈 경로랑 가시성 제어까지, 한마디로 골칫거리들을 한 방에 해결해버린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러스트의 통합 모듈 시스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코드를 이렇게 깔끔하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건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 정말 확실합니다. 우선 코드 정리부터 패키징까지 모든 게 딱 한 군데서 끝나요. 이것저것 다른 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펍 키워드,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이걸로 이건 외부에서 써도 돼? 이건 내부용이야 하고 딱 선을 그어주니까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안전장치죠. 또 카고가 의존성 관리를 알아서 다 해주니까 빌드가 정말 쉬워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듈 경계가 명확하니까 컴파일러도 일을 더 잘하겠죠? 자, 그럼 이 강력한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부품, 딱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퍼브와 유즈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면 러스트 모듈 시스템의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니까 여기에 한번 제대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펌 모드와 유즈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둘은요,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펌 모드는 뭐랄까, 새로운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방 문에 누구나 들어오세요 하고 팻말을 붙이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구조, 즉 뼈대를 만드는 거죠. 반면에 유즈는 뭐냐면 저쪽 방에 있는 멋진 공구를 내 작업대로 가져와서 편하게 쓰려고 등록해두는 겁니다. 일종의 바로가기, 단축키 같은 거죠. 만드는 것과 가져다 쓰는 것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퍼브 모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모듈이라는 건물을 새로 짓고 자, 이 건물은 공개용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유즈는 뭐다? 이미 지어진 다른 건물에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를 내 작업 공간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했죠. 저기 저 건물 3층 오른쪽 방에 있는 망치,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망치라고 부르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훨씬 편하잖아요.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과연 이 개념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파일과 디렉토리 구조를 뜯어보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자, 이게 아주 전형적인 러스트 프로젝트 구조인데요. 여기서 크레이트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프로젝트의 가장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ain.rs는 실행 파일, 그러니까 바이너리 크레이트의 출발점이고요. lib.rs는 라이브러리 크레이트의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바로 우리 프로젝트의 뿌리, 즉 루트 모듈이 되는 거죠. 그럼 컴피그나 게임 같은 하위 모듈들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정말 간단해요. src 폴더 밑에 똑같은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mode.rs라는 파일만 쏙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 여기 컴피그라는 모듈이 있구나 하고 바로 알아채는 거죠. 보세요. 파일과 폴더 구조가 그냥 그대로 모듈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러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기술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재수출, 영어로는 re-export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퍼브와 유즈를 합쳐서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라이브러리 내부 구조는 복잡해도 괜찮아요. 그걸 싹 숨기고 바깥 사람들한테는 아주 쓰기 편하고 깔끔한 API만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기술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단계, 원래대로라면 greetings 안에
casual 안에 있는 hello 함수를 쓰려면 이렇게 긴 경로를 다 써줘야 해요. 너무 길고 복잡하죠? 그런데 2단계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바로 부모 모듈의 mode.rs 파일에 pub use casual.hello 딱 이 한 줄만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단계를 보세요. 이제 사용자들은 그냥 greetings.hello 이렇게 아주 짧고 우아한 경로로 함수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잡한 내부 사정은 싹 감춰주고 밖으로는 아주 멋진 API만 제공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러스트의 모듈 시스템이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걸까요? 특히 프로젝트가 점점 커질 때 이게 어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여러분의 파일 폴더 구조가 그대로 모듈 구조가 됩니다. 헷갈릴 일이 없죠. 둘째, pub 키워드로 공개할 것과 아닌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고요. 셋째, use 구문을 보면 이 기능은 여기서 왔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카고가 알아서 이조성 관리를 다 해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규칙을 컴파일러가 직접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라도 내부 구현을 건드리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모든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명확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장점들이 모여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프로젝트가 커지고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러스트의 모듈 시스템은 그 진가를 발휘해요. 코드를 유지보수하기는 훨씬 쉬워지고 빌드 시간은 줄어들고 어이없는 실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C++의 혼란과는 정말 정반대의 세상인 거죠.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C++의 그 익숙하지만 불편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러스트가 제안하는 이 명료함과 안정성의 세계로 한번 넘어와 보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다음 대규모 프로젝트를 바로 이 러스트의 모듈 시스템으로 한번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시성 프로그래밍, 이거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죠? 특히 C++로 멀티스레딩 코드 짜다 보면 막 스레드들이 서로 엉키고 예상치도 못한 데서 버그가 빵 터지고 진짜 개발자들한텐 악몽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이 골칫덩어리를 아주 그냥 우아하게 해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러스트인데요. 오늘 이 러스트가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해내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멀티스레딩 코드를 딱 짰는데 내 컴퓨터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요. 근데 꼭 실서버에만 올리면 간헐적으로 그것도 아주 랜덤하게 터지는 버그. 이거 진짜 미치죠. 꼭 어두컴컴한 방에서 보이지도 않는 유령 잡는 기분이랄까요? 답답하고 끝도 안 보이고 말이죠. 네, 바로 그 유령들의 정체가 데이터 레이스, 데드락, 뭐 이런 동시성 버그들입니다. C++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악몽 그 자체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녀석들이 꼭 프로그램이 한창 돌아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런타임에만 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미리 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동시성이라는 악몽인 셈이죠. 디버깅은 또 얼마나 어렵게요. 원인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자,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내줄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러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C++와 러스트의 근본적인 차이죠. C++는 일단 달리게 놔둬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즉 런타임에 가서야 문제 생겼네 하고 잡으러 다니는 식이에요. 근데 러스트는 아예 출발선에서부터,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꼼꼼하게 검사해서 위험한 코드는 단 한 줄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고가 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뭐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러스트는 개발자들한테 정말 엄청난 약속을 하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 없는 동시성이라는 약속이에요. 더 이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코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일단 컴파일만 통과했다? 그럼 적어도 스레드 문제로는 뻗지 않겠구나 하고 마음 푹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약속이 가능할까요?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요? 뭐 마법에 가깝긴 한데 그 비밀은 바로 러스트의 핵심 무기, 소유권과 타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녀석이 합쳐져서 컴파일러한테 엄청난 슈퍼파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코드를 샅샅이 훑으면서 이거 나중에 스레드끼리 싸우겠는데 싶은 부분을 실행도 하기 전에 미리 다 잡아내는 거죠. 자, 그럼 러스트가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잘 닦인 두 개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길은 메시지 패싱 방식입니다. 이 유명한 문구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메모리를 공유해서 통신하지 말고 통신을 통해서 메모리를 공유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스레드가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아기다툼하는 대신에 그냥 각자 자기 할 일 하다가 필요하면 서로에게 쪽지, 즉 메시지를 보내서 소통하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안전하죠. 서로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길은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공유 성태 모델이에요. 여러 스레드가 똑같은 메모리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는 거죠. 이거 C++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위험하잖아 싶으시죠? 바로 여기서 러스트의 진가가 나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접근하게 두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엄격한 규칙, 일종의 문지기를 세워둡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하나의 스레드만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죠. 혼란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 바로 스레드 풀 패턴을 통해서 러스트의 동시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고성능 프로그램 만들 때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는 패턴이거든요. 스레드 풀이 왜 필요할까요?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손님이 올 때마다 매번 직원을 새로 뽑고 일 끝나면 해고하고, 이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이 생길 때마다 스레드를 만들고 없애는 건 비용이 꽤 커요. 그래서 아예 정해지건, 즉 정해진 수의 스레드를 미리 떠봐놓고 대기시키는 거죠. 그러다 일이 들어오면 이 직원들한테 착착 나눠주는 겁니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이 스레드 풀 시스템에는 3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감, 즉 좁이 있고요. 이 일감을 실제로 처리하는 우리 직원들, 바로 워커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직원들을 관리하고 일감을 분배하는 현장 소장님, 바로 스레드 풀이 있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일감은 한 군데 쌓여 있는데 우리 직원들, 즉 여러 워커 스레드들이 이 일감을 서로 가져가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아수라장이 되겠죠. 누가 어떤 일을 가져갔는지 꼬이고 같은 일을 2명이 하기도 하고, 바로 이 난장판을 막는 것. 여기서 러스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아크입니다. 아크라고 읽는데요. 이건 여러 스레드가 어떤 데이터를 안전하게 함께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예요. C++의 쉐어드 피트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데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써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두 번째 비밀 무기는 뮤텍스입니다. 이건 뭐랄까, 공유 데이터 앞에 서 있는 아주 깐깐한 경비원 아저씨 같아요. 어떤 스레드든 이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먼저 경비원한테 가서 락이라는 열쇠를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이 열쇠는 딱 하나뿐이라 한 번에 오직 한 스레드만 가질 수 있죠. 다른 스레드들은 앞선 스레드가 열쇠를 반납할 때까지 얌전히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요. 자, 이제 이 2개의 비밀 무기를 합체시킬 시간입니다. 바로 아크 뮤텍스 리시버라는 마법의 공식이 탄생하는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일감을 받는 창구 리시버가 있습니다. 이 창구를 뮤텍스라는 경비원이 지키게 해서 한 번에 한 월커만 창구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경비원이 지키는 창구 전체를 아크로 포장해서 모든 월커들이 이 포장된 창구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와, 정말 철벽방어죠? 이러니 컴파일러가 이 구조라면 절대 데이터 갖고 싸울 일은 없겠군 하고 안심하고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 워커들의 하루 일과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딱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여요. 먼저 줄 서서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락을 걸어서 창구에 접근해요. 그리고 일감 하나를 받아오죠. 일감을 받았으면 바로 락을 풀어서 다음 워커가 쓸 수 있게 해주고 자기는 받은 일감을 열심히 처리합니다. 일이 끝나면 다시 줄 서러 가는 거죠. 이 단순한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면서 아주 강력하고 안전한 동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러스트가 제공하는 똑똑하고 강력한 도구들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런타임에 터질지 모를 버그에 벌벌 떨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컴파일러를 믿고 자신감 있게 동시성 코드를 짜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두려움 없는 코딩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패턴을 통해 얻는 건 뭘까요? 첫째, 스레드를 재사용하니까 성능이 올라가죠. 둘째, 스레드 개수를 제한하니까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중요한 세 번째, 컴파일러가 데이터 레이스를 원천 봉쇄해주니까
비교할 수 없는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 없는 동시성. 이것이야말로 러스트라는 언어의 핵심 철학이고 우리 개발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런타임 에러 잡느라 밤샘 디버깅하던 그 고통스러운 시절은 안녕입니다. 대신에 컴파일러라는 세상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이 보장된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러스트가 복잡한 고성능 시스템을 만드는 우리에게 준 진정한 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이건 동시성 문제 때문에 구현하기 너무 무서운데 하고 접어뒀던 아이디어가 있나요? 만약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두려움 없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